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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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경기 패스가 교통비 부담을 더 내려드립니다. 무엇을 타든 얼마나 타든 혜택이 더 큰 쪽으로. 더 경기 패스가 알아서 환급해주네? 더 똑똑하게 교통비 내리는 더 경기 패스. 교통 혜택에 내일이 먼저 시작되는 경기. 저 이번에 내려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겨레 데일리 라이브 뉴스 다이브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화요일에 또 1부에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합니다.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박영식 평론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윤혜 씨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윤혜입니다. 예,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자 뉴스 다이브 본격적으로 뉴스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어제 저는 그 저녁에 JTBC 뉴스 보면서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요? 신천지 관련해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지금 수사 중이고 신천지가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을 했다라는 의혹 관련해서 수사 내용이 보도가 됐죠. 지난 대선 경선이 있었던 2021년 11월부터 윤석열 정부 기간 2025년까지 신천지 신도 5만 명 정도가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했다는 이게 내부 증언이 나온 겁니다. 네. JTBC 보도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직접 인터뷰도 했었고 해당 간부가 직접 작성한 당원 가입 명단 파일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뭐 지역이 일단 나누어져 있어요. 뭐 서울 사당, 신사, 신림, 경기도 군포, 의왕 뭐 이런 식으로 지역이 나눠져 있고 신도들의 이름, 전화번호, 주민번호 앞자리까지 쭉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비밀이다라고 하면서 암호명으로 관리를 했던데 그게 뭐 필라테스 관련된 내용이 있고 뭐 정당 이름도 쓰지 마라 이제 빨간색 당 뭐 이런 식으로 써라라고 이제 알리고 있는 내용들이던데 자 일단은 이 보도를 다 보셨을 테니까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요? 굉장히 충격적이죠. 네. 지금 말씀하신 거 외에도 지금 5만 명이라는 게 그 저 당 간부에 따르면 최소 5만 명 그렇습니다. 얘기인 예. 거고 더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 이 가입한 사람들이 다 책임 당원이에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당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죄다 불법성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필라테스라는 이름을 쓴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 이제 이렇게 이제 가입을 시키는 과정에서 문자 메시지 주고받지 말고 녹취 조심하라라는 뭐 그런 식으로 내용들이 다 그렇게 있어요. 얘기를 예. 하고 있거든요. 명백하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라는 거고 오늘 날씨 굉장히 춥다라고 아까 시작을 하셨는데 오늘 청와대 앞에 국민의힘 의원들 송원석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몇몇이 찾아갔습니다. 예. 통일교 특검법 통과시키라라고. 그렇죠. 근데 통일교 특검법만 문제가 아니라 왜 신천지는 빼겠다고 하는지를 도저히 알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까지 문제가 불거졌는데. 그 통일교 특검 받으라고 지금 장동혁 대표가 단식하는 거잖아요. 아, 그래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통일교 특검 받겠다고 정청래 대표가 바로 받겠다 그랬어요. 네. 여기 신천지도 같이 붙이자라고 네. 얘기한 것에 국민의힘은 답이 없고 단식 현장에서도 그 얘기는 안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신천지 관련된 지금 이 보도가 나온 시점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의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청와대까지 간 건데 그런 얘기는 없어요. 지금 이 해당 당의 이야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당이나 이제 그 진영별로 이제 선택의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신천지 수사는 이제 필수가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 정도의 보도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저희가 뭐 뒤에서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장동혁 대표의 단식 명분은 두 가지잖아요. 예. 통일교 특검에 대한 수용과 공천헌금 비리 의혹인데 첫 번째는 일단 무너졌죠.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신천지도 필히 이제 받아 안아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굳이 단식을 할 이유가 없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공천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도 강선호 의원이라든지 김병기 의원 지목하는 건 알겠는데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그 전 대구시장이 자신 SNS에 뭐 과거에 나는 그 정당 소속이었을 때 소위 지금 이제 보수정당 소속이었을 때 뭐 15억이다 뭐 10억이다 5억이다 1억이다 뭐 그런 금액까지 얘기를 하면서 횡행했던 그런 공천 장사에 대해서 이미 언급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여야 모두의 문제에 걸쳐 있는 사안이라고 한다면 굳이 뭐 국민의힘 당대표가 단식할 이유가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일단은 이 보도와 관련돼서는 이게 지금 최근까지 5만 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족이라든지 지인이라든지 이런 어떤 승수 효과까지 감안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곱절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특검 수사로 밝혀져 있었던 통일교 관련된 가입 강제 가입 명단 이런 얘기도 이미
사실관계로 드러나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감안한다고 한다면은 2022년에 있었던 윤석열이 뽑혔던 대선은 24만 7천 표 정도의 차이였는데 거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던 이 정교 유착의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죠. 저는 신천지 특검 수사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입이 아닌 몸으로 말하고 있다. 그냥 우린 그냥 알아들으면 될 것 같아요. 받을 수 없다. 그리고 그럼 그 단식의 이유가 특검을 하자는 게 아니라 안 하겠다. 신천지는 좀 빼달라는 거죠. 온몸으로 얘기하는데 좀 알아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5만 명 넘는 사람이 이렇게 당원 책임 당원 가입했다면 여론 조작이 완전 가능한 숫자잖아요. 가능한 숫자지. 후보 선정 때부터. 예. 그럼 이건 선거법 위반에 관련 소지도 있고 진짜 이게 윤석열이란 사람이 대통령이 당선됐을 예. 때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여기 관련된 뉴스들이 어제 후속 보도로 붙었던 것들이 그 신천지 신도들이죠. 인원을 못 채우면 뭐 불광천에서 오리걸음을 시켰다. 오리걸. 예. 뭐 유격 훈련 같은 이제 얼차려 같은 걸 줬다는 얘기가 될 테고. 와. 그리고 그냥 일반 당원 가입이라기보다는 당비를 내는 책임당원. 책임 당원. 그러니까 투표권이 있는 당원이 돼야 된다라는 취지의 활동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필라테스라는 암호명을 쓰고 빨간색 당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다는 건 이것의 위법성을 확실히 인지하고 있었다. 명확히 알고 있었던 거죠. 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심각하게 봐야 될 것 같고 앞서 잠시 언급하셨지만 홍준표 전 시장 네. 지난 2021년 대선 경선은 그러니까 이때 경선을 통해서 윤석열 후보가 올라가는 건데 그때 경쟁했던 게 홍준표 전 시장 아니겠습니까? 이미 그때 신천지 10만 명 가입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한번 복귀가 되는 것이고 그럼 신천지하고 윤석열하고는 무슨 관계냐? 네. 코로나였어요. 코로나 기간에 신천지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안 까먹거든요. 대구에 있었던 31번 확진자. 31번까지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그날 방송을 제가 했습니다. 아. 그 속보를 제가 해가지고 이 31번 확진자로부터 시작돼서 그러니까 종교 시설에서 퍼져나갔다라는 부분 그리고 그때 지목됐던 게 신천지였고요. 이 신천지 관련해서 그래서 봉쇄 명령이라든지 해산 명령이라든지 등등이 있었는데 네. 이거 아시다시피 이재명 당시 지사는 과천 본부까지 쳐들어가고 그랬었죠. 현장 지휘를 했죠. 네. 그런데 당시에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이 이 부분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막아줬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은혜를 입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입당하여 윤석열을 후보로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논리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 막아줬다고요? 지금 그거 하나 그 막아준 얘기를 게 아니에요. 그것만 예. 있을 것 같지가 아니, 않은데. 신천지 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대비가 됐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도대체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때만 해도 윤석열 총장에 대한 국민적 인기가 높았을 때였고 예. 굉장히 뭐 신망받는 그런 정의로운 검사인 것처럼 코스프레를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네. 왜 이렇게 국민적인 어떤 큰 위기에 맞춰서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까. 근데 희한한 논리를 들고 나왔어요. 우리가 압수수색을 하면 이렇게 숨어버리기 때문에 곽지로 퍼져나간다. 네.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하면은 오히려 방역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이상한 주장을 했었는데 네.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신천지를 그때 압수수색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이유가 코로나 시국인데도 불구하고 집회를 계속해서 이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전파를 굉장히 높인다라는 거였거든요. 네. 그러면 신도들이 흩어지더라도 그것 자체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이 방역에. 모여있지 말라는 예. 거였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끝까지 거부를 했었는데 그때 답답함을 못 견딘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그 사실은 이제 경기지사가 직접적으로 수사권이 있지 않잖아요. 예. 근데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동원을 해가지고 신천지 본관까지 차들어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만희 당시 총재를 만나겠다고 이런 일이 생중계로 중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입장에서는 한쪽은 철천지 원수인 거고 한쪽은 정말 은혜로운 사람이 됐던 거예요. 그렇죠. 당시에는 이제 이재명 당시 지사가 이만희 이 총재에게 이제 그 검사를 받아라. 당신 검사 받아야 된다라는 네. 식으로 실제 그 현장에서 진두지휘를 하기도 했고 그런 모습이 굉장히 뭐랄까 그 당시의 국민들한테는 강렬한 인상을 남길 수밖에 없었고 어느 정도로 이제 이재명 당시 지사를 신천지 내부에서 거론을 했느냐 이 이만희 총회장이라든지 다른 사람들 고위층 신천지 내부의 지도층들이 이 교단 차원에서 언급을 하는 걸 보면은 사탄이나 악마쯤으로 언급을 했다라는 증언이 이미 나와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은인, 윤석열은 압수수색을 막아준 은인이고 이재명은 사탄이자 악마다라는 이제 악에 받쳐 있었던 상황이니까 2021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당시에 몇만 명을 진짜 신천지가 당원으로 가입시켰는지 모르겠으나 이재명 낙선을 위해서 움직였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이건. 네. 예.
그 지금 한겨레 취재 내용을 보면 그 검경 합수본에서 수사했던 내용 중에 어제 신천지 간부 뭐 A 씨라고 할게요. 조사를 했는데 2021년 5월부터 7월 사이에 본격적으로 신천지 신도들이 국민의힘 당원 가입이 이루어졌다라는 내용이 확인이 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이만희 뭐 총재라고 하나요? 예. 총회장. 이 사람이 뭐 전국 청년회장, 부녀회장, 장년회장 이런 사람들한테 직접 지시를 내렸고 그때 총무 대행이었던 B 씨, 이 B 씨가 당원 가입을 주도했다. 이런 진술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되면 신천지 망한다. 윤석열에게는 은혜 꼭 갚아야 된다라는 취지의 얘기가 있었다. 이게 사실은 세간에 떠돌던 얘기였잖아요. 세간에 떠돌던 얘기가 확인이 된 거고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신천지 내부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고 신천지만 그렇게 움직였느냐 아니면 국민의힘에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렇죠. 그런 상황을 알고 있었느냐가 중요한데 예. 지금 후속된 보도들을 보면 이미 이름들이 거론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신천지에서 직접적으로 국민의힘 쪽에 핵심 인사들에게 접촉을 했었고 이런 내용을 전달을 했다. 그럼 그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막지 않았다라고 한다라면 그건 이게 정당의 민주주의 내지는 종교분리 원칙이 완전히 깨져버린 거죠. 종교분리 원칙이. 저는 이 사이비 종교의 위법성에 대해서 좀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어쨌든 이 타락한 종교가 정치에 이렇게 큰 영향, 최악의 대통령까지 만들 정도의 영향력이 커진 거잖아요. 저도 윤석열 정부 초기 시절에 코엑스 앞에서 신천지가 신천지라고 써붙여 놓고 활동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뭐 청년 뭐 사랑 뭐 어떻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때 제 이름 까먹었지만 그 사람들이 한참 코로나 때 신천지라는 종교가 되게 타락하고 사람들이 되게 피했을 때예요. 근데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거기 코엑스 앞에서 막 그 무슨 활동이 전도 그런 활동을 너무 그 강남 한복판에서 너무 활발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공격적으로. 와 그래서 이게 무슨 시대가 열린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날이 갑자기 기억났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몇 시간 전에 좀 연결을 짓자면 이건 이제 MBN 단독 보도인데 합수본 쪽에서 신천지에서 정치권 로비 역할을 맡았던 걸로 알려진 모 신천지 총무와 다른 핵심 관계자 간의 대화 녹음 파일을 보니까 이 대화 내용에도 권성동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진짜. 이거 보도가 있어요. 이제 권성동은 통일교도 걸쳤지만 신천지도 걸쳤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이제 염두에 두고 아마 이제 이거를 수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신천지와 관련된 유착 의혹은 대구시장이었던 홍준표 시장이 최근이었죠. 그러니까 2022년 8월에 자기가 이만희 총재를 만나가지고 뭐 신천지에 있는 조직적인 가입이 있었다. 윤석열을 도와주려고 했다라는 증언을 직접 들었다고 본인이 SNS에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수사라든지 언론 보도라든지 이 대목으로도 이제 여러 의혹들이 나오는 것도 있지만 국민의힘 내부의 대선 주자까지 했던 홍준표 시장이 본인이 이미 일찍이 밝혔던 거기 때문에 점점 뭔가 사실 규명이 되고 있는 단계로 좀 나아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소문이었던 얘기들이었습니다. 세간에 떠돌던 이야기였고 이것이 홍준표 전 시장이 주장했을 때도 의심은 했지만 뭔가 확인되는 바가 없었기 때문에 기억하시겠지만 이 내용 확인하려고 사실은 통일교 때문이었지만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이 있었던 것이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었던 부분인데 지금 이 상황까지 됐으면 수사기관 검경 지금 합수본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수사기관에서 어떤 후속 조치를 할 건지 좀 볼 필요가 있겠고 앞서 통일교는 말이에요. 건진법사라는 사람이 있고 통일교의 윤영호라는 사람이 있어서 이게 뭔가 특정이 돼요. 그렇게 연결되면서 김건희까지 뭐 주고받았던 메시지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신천지는 지금 권성동 의원 이름 나왔다고 얘기하는데 소위 말하는 핵관 중에 누군가가 여기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 쪽으로 어떤 식으로 접근됐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또 어떤 식으로 여기에 대가를 지불했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들이 중요할 거라고 보는데 그 윤석열이 대선 후보던 시절에 말이에요. 유명한 영상이 건진이 처음 등장한 것이 윤석열 어깨에 이렇게 치는 그 영상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직책이 그 네트워크 뭐 어쩌고저쩌였어요. 그게 결국은 종교단체들 직능단체로 나누어가지고 관리하는 자리였던 거예요. 생각해보면 지금 이 두 종교밖에 없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은. 그리고 이들은 직접적으로 목표를 가지고 당원 가입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쵸. 누굴 당선시키겠다 혹은 누굴 떨어뜨리겠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냥 흔히 하는 말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들을 해버린 것이기 때문에 네. 더 심각하게 봐야 된다. 당선 무효로 가야 됩니다. 이거 안 그래도 만약에 이게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네, 내란범인 것도 모자라서 이 모든 것들이 조작해가지고 지금 만들어낸 후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올까봐 두려워서인지 네. 사실 통일교 얘기가 나왔을 때 그 특검에서 압수수색을 하려고 할 때도 그런 거죠.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적어도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정상적인 정당이라고 한다라면 우리 내부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면 그 명단을 다워 그렇죠. 우리가 대비를 해보겠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라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그리고 형사 조치가 필요하면 우리가 고발 조치도 하겠다. 지금도 신천지 명단도 확보가 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그 명단 역시도 마찬가지 형태로 나가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말이 없는 거죠. 그 부분을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왜? 이게 드러나가지고 우리가 다 알면서도 통일교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그들이 뭐 상대적으로 역사가 깊은 종교 단체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해왔던 수건 사업들이 있고 그걸 수건 사업을 푸는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정권과 거래를 했던 것까지 나왔고 신천지는 아직 그런 부분은 나온 게 없어요. 예. 다만 이만희 지금 이만희 총회장의 녹취 간부와 그렇죠. 통한 녹취록 예. 같은 건 이미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이재명이 너무 싫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 맞아요. 건데 2020년 7월 말 있었던 네. 녹취예요. 예. 그런 얘기까지만 나온 건데 어찌됐든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까지는 거론이 안 됐다 할지라도 적어도 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했던 것만은 명확하게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 부분은 스스로 도려내려는 어떤 의지를 안 보인다고 한다면 네. 그거는 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진짜. 단식으로 퉁칠 일이 아니에요 지금. 단식 가지고 택도 없죠. 당연하죠.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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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경기 패스가 교통비 부담을 더 내려드립니다. 무엇을 타든 얼마나 타든 혜택이 더 큰 쪽으로 더 경기 패스가 알아서 환급해주네? 더 똑똑하게 교통비 내리는 더 경기 패스. 교통 혜택에 내일이 먼저 시작되는 경기. 저 이번에 내려요?